자, 28번. 자, 양도소득세에서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 자, 요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많이 쓰여요. 자, 이런 사람, 서울, 경기도에 안 가면 창원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별장을 조그만 사고 싶다. 이런 사람 많아요. 시골에.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예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내가 저게, 전라남도 고흥이네, 고향이다. 뭐, 거기 하나 뭐, 바닷가 좋은데 보이는 거 하나 산다든지, 2억짜리 거. 안 가면 창원에 뭐, 이렇게 쭉 사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갈 때, 살을 거면 안 살랍니다. 왜냐, 그러면, 집이 두 개인데, 그러면 나 골치 아픈데. 그러나, 이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거는, 막 상가를 본다든지, 투명주택을 본다든지, 이건 아예 없는 거, 제로, 주택 제로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합천에, 요거를 사고 싶다. 요거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 두 주택이 아니냐. 서울 아파트 팔 때, 나 비과세 받으라고 딱 했는데, 요거 때문에 방해 요인이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20일에 119 하나. 119 하나. 자, 봅니다. 자, 합천에 주택이 하나 나왔더라. 그죠? 합천에 땅이 304평이고, 건물이 100평이고, 크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304평에 100평, 집에 아담아, 이렇게 이제 좀 진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앞편에 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2억, 3억짜리가 거의 누가 낙찰받고 미납을 시키고 다시 1월 6일에 나왔다. 나도 관심 있다. 본다는 얘기죠. 계획관리지이고, 대지고, 좋고, 그죠? 단독주택 51평이고, 그 다음에, 자, 이 토지 건물, 제시행이 뭡니까, 제시행이가? 이 공짜를 끼워주는 거. 공짜를 끼워주는 거, 제시행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땅값은 4,900, 건물은 1억 9천이고, 2017년도 지었다. 괜찮죠? 뭐,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 대부분, 차양, 개사,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2억 9,100인데, 자, 요게 이제 쭉 있는데, 임차는 없습니다. 그거 괜찮네. 그죠? 임차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싸움 안 되겠죠. 그러나 소유자는, 빚은 좀 많습니다. 3억 8천에서 이렇게 쭉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받을 때,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요걸 또 사면 어디나. 자, 단서가 이렇습니다. 요거를 먼저 사면 안 돼요. 절대. 먼저 사면 안 되고,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사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이죠? 이거를 먼저 삽이면은 서울 아파트는 이제 두 세대가 있으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서울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늦게 사야 돼요. 시골 아파트는 늦게 사야 됩니다. 늦게 사야 되고, 이제 금액이 이제 문제입니다. 금액이 예로, 이게 이제 2억이야. 2억이 하거든요. 2억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시가 2억이니까 그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하여튼 2억 이하의 땅 평수는 300평이든 500평이든 묻지 않습니다. 이 평수는 묻지 않아요. 금액은 얼마요? 2억. 땅하고 건물 평수는 안 묻는다. 그럼 용도지역이,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로 도시지역이면은 안 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뭡니까? 주상공록 하는 거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도 10분에 어제 보니까 나왔더라. 이제 일정 어느 데는 도시역도 해줬구만. 이렇게 이제 조금 완화될 것 같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 촌동네, 비도시적 그런 거 있죠? 계획관리부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된다. 자, 그 정도 아시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쉬워요. 자, 29번은 간단한 표입니다. 누가 만들어놔서 한번 붙여놔서 봅니다.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게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 조특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업 또는 면적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이다. 그럽니다. 그럼 고양주택은 이제 조금 설명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은 안 된대요. 어디냐? 수도권. 수도권 안 됩니다. 수도권. 자, 양평은 수도권이 아니다. 수도권 맞아요? 홍천은 아니죠? 홍천은 아닙니다. 양평은 수도권 들어서 안 됩니다. 자, 광역시 안 됩니다. 그러나 옹진군, 인천의 옹진군, 연천군 이런 거는 괜찮다. 옹진군, 연천군만 괜찮고 서울의 수도권하고 광역시 쪽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도시지역 빼앗다 그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묻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 제한했죠. 대지 면적은 삭제된다. 뭐, 평수가 1000평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이게 7천만원 하다가 1억 5천 하다가 2009년도에 2억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 이게 이용되어 있습니다. 한옥은 4억인데 일단 2억이라다 느낌 되었고요. 언제까지? 금년 연말인데 이게 계속 2003년도부터 이게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2, 3년 또 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유기간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인다. 자, 이런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는데 요거를 하나 늦게 샀어요. 농어촌 샀는데 서울 아파트를 팔고 농어촌 주택을 2년 만에 팔다가 안 됩니다. 농어촌 주택 무조건 3년 끌고 가야 돼. 3년, 보유를 3년 했나. 의무상, 3년, 의무상입니다. 의무상은 서울 아파트를 뭐 사는데 이게 의무상이고, 촌집을 늦게 사는다. 이게 의무상이고요. 몇 년간 촌집을 가야 된다. 3년은 무조건 자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써놨네요. 단,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일반 주택을 처분해도 우선 비과세 지원다. 3년 되기 전에 팔아도 돼요. 되는데, 일단 농어촌 주택은 3년은 최소한도 보유를 해라 합니다. 농어촌 주택 사고 서울 아파트 가는데 경기도 아파트 가는데 농어촌 샀다. 저 시골에 남해안에 샀는데 서울 아파트 팔았다 하면은 농어촌 주택은 일단은 뭐 촌집이 사고 1년 만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 촌집은 3년은 보유해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 30번. 자, 좀 상세하고 싶으면요. 490강, 580강,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조특법의 논장이다. 조특법에서 주택과 세금권의 이 책자가 매년 국세청에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노는 이 책자가 있죠. 여기 있는 그대로 갖다 냈습니다. 갖다 냈으니까 내용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이거 얼마나 합니다? 한 7,000원인가 합니다. 7,000원. 이게 해마다 나옵니다. 나오면 사시면 좋아요. 자, 1번은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1번은, 자, 예로, 제주시 애월업주택은 토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어촌 주택에 해당돼서 서울, 경기도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해도 양도소득 계산할 때 문제가 없다. 해놨는데, 2022년까지 요거도 아마 연기될 거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질문 봅니다. 질문 30번의 가운데 농어촌 주택을 보유했다가 하고 있는 이아름 씨는 지난해 7월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 이 씨는 2024년 5월 일반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자, 이야기네요. 농어촌 주택은 먼저 샀다. 이건 안 됩니다. 알겠죠?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창원 사람이 먼저 샀다. 샀는데 10월에 샀다. 이래 사야 되지. 이거는 농어촌 주택을 사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면은. 자, 1번 본다. 1번. 양가로 1번. 농어촌 주택 취득 요건이 뭐냐? 1 내지 5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자체법에 따른 읍면 또는 고양주택의 경우에는 20만 명 이하의 시의 지역에 소재해야 되고 부여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에 소재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 창원을 기도 보겠습니다. 창원이 옛날에 넓어 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창원이 요거 왼쪽에 바입니다. 왼쪽에 바인데 진전면이 있고 진북면이 있고 진동면이 있고 부산면이 있고 면만이고 4개 왼쪽에 창원을 기준하면 왼쪽에 면이 4개 또 오른쪽 보면 저 북면도 있고 막 그래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연접하는 게 있거든요. 요 보면은 이제 연접을 해야 된다. 연접하면 안 된다. 연접하면 농어촌 취득 당시 1 내지 5의 지역, 도시적 이런 거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일반 주택이 소유제하고 있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의 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 차원이 넓은데 좌측만 보면 서측을 보면 이렇게 면이 4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파트 하나 있고 여기에 농어촌 주 샀다. 오케이입니다. 요거는 별개로 봅니다.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부산면을 4개를 별개로 봐요. 그럼 옆에 붙은 거 예를 들면은 진동하고 부산면은 붙었다. 이건 안 돼요. 연결로 오는 거예요. 자, 부산면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진동이 아니고 진북면이나 진전면에 농어촌 주택 샀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다 다른 데 마찬가지요. 전국이 다 마찬가지. 연접을 따질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이 연접이냐? 그리 안 따집니다. 당연히 연접이 아니니까 사도 됩니다. 고성은 되는데 같은 창원시 내라도 부산면하고 진동면이 있고 진북이 있고 진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주시가 들어갑니다. 일반성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 하나만 벗어나면 됩니다. 같은 언면이 아니니까 언면을 벗어나면 됩니다. 같은 언면이 아니거든요. 연접한 언면은 그럼 부산면이 연접했다 그러면 진동면이 연접한 게 그건 안 되고 연접한 언면은 안 되고 벗어나면 상관없다. 그래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적해놨다죠?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4개 면이 있다. 진전면, 진북, 진동, 부산면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 부산면에 아파트가 있고 진전면에 농어촌을 받아도 연접한다. 부산면에 여기에 만약에 부산면이나 창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진동면은 안 되고 진북면은 진전면은 괜찮다. 벗어난 면은 괜찮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봅니다. 지도 봅니다. 지도 이게 이제 수도권. 이 빨간 게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안 됩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은 안 됩니다.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 안성, 평택, 인천, 김포, 파주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농어촌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강원도 홍천은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죠? 속초 괜찮죠? 좀 괜찮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 해놨네.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다만 해가지고 경기도 연천군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한다. 그럼 양평은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농어촌 주택이 아니죠? 이거는 농어촌 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주택은 괜찮다. 아시겠죠? 자, 옹진군 이거 받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 재미있는 건 괜찮죠? 요것도 이제 농어촌을 보는 겁니다. 수도권인데 연천군하고 옹진군 2개만 빠진다. 근데 옹진군하고 보입니다. 22에 50849 뭐 반떨었어요. 뭐 낙찰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22에 몇 번이죠? 50849 자, 여기 있네. 옹진군의 주택이 절반에 떨어졌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화면 봅니다. 화면. 땅이 150평이고, 건물이 65평이고, 건물은 묻지 않습니다. 면적은 묻지 않아요. 그냥 주택이다. 이건 주택이고, 3억짜리가 1억 6천평인데, 문제는 2억이하거든요. 2억이하가 어찌게 사냐? 그거 설명드릴게요. 좀 애매한데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옹진군에 이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자, 화면 보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주택. 뭐, 그것도 괜찮죠?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옹진군에 이렇게 이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에서 안에가 제일 안에. 지목은 또 임야가, 무엇이 임이 있노? 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목은 임야인데, 계획관리 지역의 주변, 뭐 괜찮은 거죠? 대지를 바꾸면 됩니다. 주택이 있으니까 지목만 바꾸면 됩니다. 대지를 바꾸면 되죠. 단독주택이고 1, 2층이 있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제시에 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설정보다 항시 1번 건조당, 말소 기준 등기, 요거보다
늦은가 봅니다. 빠른 사람이 있는 거 찾습니다. 늦네. 이 사람도 8월달, 10월달 늦네. 늦죠, 두 개 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 뒤다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문제예요. 금액이 여기 넘자, 지금.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따지는 방법을 빼앗기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부동산원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건 조금 다르다. 금액이 하여튼 자우지간 딱 2억 걸려, 2억. 여기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좀 당이라고요. 여기면 이런 거예요, 여기면. 여기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도 보면 있거든요. 금액은, 보자, 너. 여기 있네. 2억원 이하. 그럼 여기 뭐잖아. 그럼 가능하다 말인가? 그 아닙니까? 가능하다 보면. 네. 그럼 포함된다, 그죠? 2억 1에다 하면 안 되겠죠? 2억 이하. 그럼 2억까지는 괜찮다. 2억을 초과 만든단 말이죠. 2억인 끼네 저거는 이제 농어촌 주택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여튼 수도권은 안 되는데 연천군, 옹진군은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3번 제일 밑에 대상이 안 되면 한다. 도시죠. 도시죠. 도시가 뭡니까? 주거, 상업, 공업. 자, 녹지지역의 주택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시지역 안 돼요. 도시지역. 주민 말씀드린 녹지지역 안 됩니다. 녹지지역. 주거지역도 안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된 거예요. 아까 연천군은 일종 일반 아니잖아요. 계획까지니까 상관없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연천군 아파트는 수도권 제외 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이종 일반한다. 자, 연천군의 아파트 이런 거는 2대 8지. 이게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시골이라도 여러 구산면에 여러 고성군의 농어촌 주택이라도 이종 일반이더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도시는 안 됩니다. 도시. 비도시죠. 계획관리 밑에 있는 거. 그거까지는 된다. 자, 특례 보입니다. 특례. 특례 가능하다 말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세 개만 가능하고, 도시지역에 뭐, 이종 일반인이 이런 거는 시골이라도 안 된다는. 됐죠? 이해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 된대요.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지금 조정이 거의 없죠, 지금은, 그죠? 전국에 몇 개, 5개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뭐, 허가구역. 관광단지, 요건 안 된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요. 대지 면적이 660 정도 얘네가, 요거 삭제됐습니다. 건물은 2017년, 토지는 2021년도 삭제됐어요. 그래서 땅 면적, 건물 면적은 묻지 않겠다. 금액만 묻겠다. 여기입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자, 보세요. 주택하고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 이하일 거. 2억원 이하일 거. 자, 이게 이제 2억원 이하 어찌 사느냐. 자, 그래서 인천의 옹진군을 제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보니까 나오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옹진군에. 어디 한다고요? 한국부동산. 한국부동산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은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여기서 한국부동산원. 자, 여기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물론 일사편리 가도 되는데, 일단 여기 가보면 편해요. 여기 가서 쭉 오른쪽 보면은, 자, 다시요. 한국부동산은 홈페이지 요겁니다. 요건데, 우측 하단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여기 있습니다. 개별 단독주택. 자, 여기에 꼭 누르면은 개별 단독주택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인천이죠. 인천. 자, 그럼 요 노네. 요 화면 오면 돼요. 일사편리 화면 넣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가도 바로 가도 됩니다. 자, 일사편리 가서 인천광역시 또 어디죠? 옹진군. 옹진군에 또
영흥면에 내리에 223에 24 223에 24 열람을 딱 해보니까 요거는 2022년도로 하면 됩니다. 어? 아, 34가 미안합니다. 눈도 예리하네. 자, 34 오케이. 이렇게 안 넣어. 좋다. 넣으니까 금액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 땅이 524고 땅 맞습니까? 524 맞죠? 건물은 조금 230인데 198. 이건 아까 그 제시에 있죠? 그것 때문에 왔다 됐어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은 포함된다 안 된다? 노후주택에 포함이 된다. 2억이 아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2억이 하니까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사실은 2억이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주택 및 이에 관련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에 해당되는가? 그럼 해당된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또 올라가면 묻잖아. 큰일 나네 또. 올라가면. 일단은 2억까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특례 내용 봅니다. 한 세대가 양가로 1번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과세 특례. 자, 이해가시죠? 자, 경남하고 고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렇게 창원하고 고성하고 붙어 있는데,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창원이라도 우리 그 북면도 있고, 우측에 북면이 있고, 가운데 성산구가 여기 있고, 왼쪽에 보면은 아까 면이 4개나 있었어요. 4개. 있을 때는 그걸 각각 면 따진다.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중요한 아니기 때문에, 부산면하고 진부하고는 가운데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창원에서 진주는 아예 연접이 상관없죠? 진주나 함안군 인데 아예 상관이 없어요. 자, 농어촌 주택의 보유요건 3년 이상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한다. 자, 이거를 샀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농어촌 주택 사고 1년 만에 팔았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 대신에 촌집을 몇 년 가진다고 등기부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게 3년은 지내서 팔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1번. 우리 수강생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택을 2개가 아파트 2개가 있는데 또 이제 사가지고 일반 매매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22%로 이제 1억 남았을 때 77%, 66% 아니고 22% 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물어봐라 했어요. 내가 세무사한테 아는 세무사 그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개 있어도 이제 매매 다 등록해서 그거는 매매로 사업자로 22% 아까 누진 1년 미만 77%, 66% 구간이 있었죠. 그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고 그러나 건강보험이 좀 더 넣을 수가 있다. 근데 건강보험이 내가 볼 때 그거는 큰 대세지장 있는 건 아니고 주택수 넣으니까 당연히 뭐 더 들어가겠죠. 근데 아니고 절세가 가능하느냐 아까 배웠다 그죠? 절세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도 포함되느냐? 될까 안 될까 분양권? 분양권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답을 주세요. 매매 사업자 할 때 여기에 토지 등 여기 있죠. 매매 차익 예정 신고할 때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가? 그입니다. 그래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배우셨는데 우리 수강생이 어느 날 31번 봅니다. 31번. 자, 15페이지 31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12에 1735를 낙찰 받아요. 자, 이거 낙찰 받습니다. 이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 3,300에 낙찰을 받아서 이게 왜 싸게 됐나 하면은 설정 앞에 전입자가 있는데 이 전입자를 쫓아가서 알아보니까 우려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은행까지 여기로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어디는 가야 됩니까? 일로 갔어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갔어요. 전부 다 은행에 여신관리부로 가죠. 부실채권이 생기면은 여기로 가서 전화하면 무조건 끊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서 안 해줍니다. 전세인지 아닌지. 직접 아침에 게이트 타고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아니래. 자, 그래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무주택자니까 몇 년 뒤에 팔아야 되죠? 세금이 없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팔았어요. 2015년 봄에. 얼마에? 봄에. 얼마에 팔았죠? 2015년 봄에 얼마 팔았죠? 5억 천에. 그래서 한 3억 4천에 낙찰받고 5억 천에 1억 7천 버렸죠? 버렸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1억 7천, 뭐 지금은 얼마냐 하면요. 지금 얼마쯤 되죠, 이거? 요게 5억 천 아니고 5억 천 아니고 17억 됩니다. 17억. 왜 이리 많이 넘들은 다 빨리 왜 이렇게 뛰었느냐? 요쪽이 뭐 지하철이 생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생깁니다. 내일 모레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강경선인가 해가지고 판교수부터 이천까지 가는 그 강경선의 1번지 주차장이 아름 성경마을역입니다. 지금 그 가격이 한 17억 됐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울고 싶어라. 어때요 지금? 5억 천에 팔하고 1억 7천 버리는데 2년 만에 지금은 이 강의를 하지 말아야 눈물 난다고. 그러나 가만히 전세 가 있으면은 17억 돼가지고 지금 한 3, 4억을 버렸는데 괜히 그냥 팔하고 2년 뒤에 좋다고 팔아. 자, 근데 2년 뒤에 팔하고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세금을 1억 4,700 내려요. 왜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낙찰받았고 그 다음에도 산 게 뭐냐 그러면 요거를 샀습니다. 농어촌 주택. 요거를 8분의 1을 지분을 샀어요. 주택 지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유치권이 있는 아파트 분당을 또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팝니다. 요거를 주택이 3개인데 하나 팔았어요. 그게 대구에서 사니까 대구 세무사 3군데 가니까 전부 다 너는 주택이 3개니까 4,700 내라고 고지서를 주더랍니다. 그 내한테 왔어요. 무슨 소리냐? 자, 원래 가운데 게 없으면요. 가운데 게 없으면은 1번 사고 요거 밑에 분당구 순회동 살 때는 1년 지나 샀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는 1년 텀을 지나서 샀기 때문에 앞선 거는 팔면 됩니다. 2년 지나서 5억 천에 팔면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무사 이야기는 가운데 게 주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세채 주택이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비과세 안 된다. 나는 해석이 안 해요. 두 번째 통영시 주택에는 농어촌 주택 텀이가 들어가거든요. 세금 안 낸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다시요. 화면이. 자, 30을 보시면은, 이 분당구 임해동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사람이. 사갖고, 3억 3,300에 사서 5억 천에 팔았어요. 이게 이제 17억 지금 현재 가는 건데, 장을 파는 거죠, 사실은. 팔았는데, 그 당시에 요거 말고 경매를 빼앗으니까, 한산도 주택도 사고, 또 샀어요. 이미 순회동에 있는 유치권에 있는 아파트 또 샀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그럼 아파트가 3개나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파는데
대구에서 세무사 세 군데에서 4,700만원 세금을 내라, 양도소득세를 해서 나는 2번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1번을 팔아도 비과세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세무사 세 사람 말이 맞을까? 제가 비과세 간다, 내가 말이 맞을까? 자, 그래서 이 나오는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건데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봅니다. 30번,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 일반주택. 임해동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고 농어촌 주택 8분의 1 지분을 샀는데, 그 다음에, 2번 새로운 순회동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주택이 됐다. 그 후에 1번 아파트를 2년 경과해서 팔았는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제목 봅니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 주택과 양로촌 취득 전에 보유, 농어촌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제부터 봅니다. 요지, 잘 보세요. 요지. 농어촌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한 채의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건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3번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2번에 낑기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세무사 세 군데다 2번 때문에 너는, 4,700원 물어놨고 고지를 준 겁니다. 나 고지 째버렸어요. 내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요게, 세무사, 여기 이제, 세무서의 질의 답변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번 주택은 없는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면은, 4,700을 안 내도 돼요. 근데 모르면 뭐 됩니까? 세무사 세 군데 다 4,700 내라 한 게 당연히 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장님한테 학원에 와가지고 3억 3,300조 사갖고 한 1억 7천 버렸지. 또 4,700을 세무서 국가에 내야 되는 거는 안 냈지. 그죠? 수사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거요. 나 창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인데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내가 경매를 하다 본 게네 이런 한산도에 이런 좋은 주택이 나왔어요. 2,500주고 살 수 있는 거. 그 사람 그냥 안 산다 해요. 왜 안 산다 하니까 나 서울에 아파트고 여기 사면 2주택이 되니까 골치 아프다 나 안 사. 이러면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농어촌 주택의 특례에 대한 건 없는 거를 보는 거다. 내가 서울 아파트 팔아도 아무 문제 살아. 별장용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제 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이야. 촌동네. 그죠? 수도권 아니고 촌동네고. 근데 촌동네라도 용도지역이 1종, 2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2억 이하는 된다. 2억 이하는 아까 부동산 원에 가서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할 수 있겠죠? 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이 30원입니다. 30원. 돈은 벌고 싶고 추워서 현장 답사는 가기 싫고 그래서 돈을 저는 했죠. 돈을 벌겠나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까 단순 전입자인지 대학령 있는 선순위 임차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남양주시 봅니다. 21에 76374에 1번 21에 76374 자, 남양주에 두 개나 나오네요.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만. 이거 보면은 남양주시의 빌라가 전용이 20, 남양주시 뭐 괜찮거든요. 서울 가깝습니다. 서울 저 강남에서 가까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항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습니다. 이 등기 날짜가 요 날짜인데 먼저 있더라. 2021년 4월 달인데 2020년 8월 달에 한 6개월 전에 뭐가 전입자가 있다.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아시겠죠? 골치 아프죠? 자, 그런데
내가 답사 가서 물어보니까 세입자가 1000만원의 월세가 70만원 주고 있더라. 그러면은 인수가 1000만원밖에 안 되죠. 1000만도 대부분은 주택은 소유보증 뺄 때 여기에 보통 배당을 했습니까? 이거? 안 했네. 그럼 1000만원만 인수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4천 샀는데 1000만원 인수하면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한 2억짜리 5천 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럼 대박 이런 데 생겨요. 이런 데. 특히 미상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제가 제목은 돈은 벌고 싶고 추워서 현장 답장 가기 싫고 그래도 돈 벌겠나? 자,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